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노란봉투법 2025년 정치적 진공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는 노동이 존중받고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 한가운데 바로 노란봉투법이 놓여 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7월 국회 통과는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8월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일부 노조와 손을 잡을 것인가, 시장의 신뢰를 붙잡을 것인가. 노조는 환호하고 기업은 위축되고 청년은 불안해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뛰어넘어 계약 관계가 없는 기업까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 아래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그것은 투자에 있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불법 파업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위협하며 국제 기준과도 충돌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파업의 자유에 무한 면책 특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환경 악화를 공식적으로 우려했고, 경총은 노조의 무제한적 단체 행동이 법치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말합니다. 우리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국내 기업은 외칩니다. 이러다가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이미 몇몇 재벌 대기업들은 생산기지와 핵심 부서를 조용히 한국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연구소가, 그리고 전략 조직이 하나둘씩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레토릭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법은 단지 노동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신뢰를 잃고 계약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과 정의를 외치며 신뢰의 기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와 기업, 사회,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신의 성실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을 맺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그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문명의 붕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는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존재하는 신의 성실, 라틴어 피데스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유교의 의, 즉 도덕적 정의와 혼동하지만 피데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와 계약 질서를 구성하는 법적 신뢰의 축, 책임을 전제로 한 권리의 기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잊혀진 단어 피데스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데스, 오늘날 우리가 신의 성실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단지 도덕적 미덕이나 윤리적 태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데스는 고대 로마 공화정을 지탱한 정치적, 법적 원칙이자 계약과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질서의 기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피데스란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 정치, 시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도 대규모 상거래가 가능했고, 해외에 파견된 로마 상인들은 국가의 법보다 피데스를 담보로 신용을 얻었습니다. 로마 화폐에 피데스라는 문구가 새겨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금속보다 신뢰로 작동해야 했고, 신뢰 없는 거래는 야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데스의 중요성은 로마 공화정 말기 한 젊은 정치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원전 70년 로마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시칠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가이우스 베레스를 탄핵합니다. 베레스는 로마 원로원이 임명한 고위관리였고, 로마의 이름으로 시칠리아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이용해 로마가 외부 세계에 약속한 신뢰의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세금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곡식을 수탈하고 상인들에게 뇌물을 강요했으며, 법정에서는 재판장 자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시칠리아인들은 그의 통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질서, 즉 피데스의 원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키케로는 단순한 부패한 총독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피데스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베레스는 당시 로마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의 정파에 속해 있었지만 키케로의 고발은 민심을 움직였고 로마 시민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베레스는 법정에 서지 못한 채 외국 망명이라는 방식으로 도망쳤습니다. 피데스는 그만큼 무거운 전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이며 로마다움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마가 무너지자 피데스도 권력의 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노동과 자본이 맞붙은 미국에서 그 이름은 다시 불려졌습니다. 현실의 절박함이 그것을 깨운 것입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헤이마켓 사건, 폭탄 테러와 경찰 총격, 그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유혈의 노동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운동은 좌파적 무정부주의 성향이 강했고 고용주는 총기와 사병으로 무장한 채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아닌 노동 문제로 내전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고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어떠한 피데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모두를 지치게 했고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결국 깨닫게 됩니다. 계약 없는 파업도 책임 없는 고용도 더는 계속할 수 없다. 그렇게 노사는 신사협정으로 나아갔고 급진주의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 속에는 피데스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파업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진행할 것, 쟁의 행위 전에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 파업 중에도 업장을 점거하거나 시설을 파괴하지 않을 것, 조합원 외의 인원의 개입을 자제할 것. 사측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용했습니다.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표로서 교섭할 것,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협상에 응할 것,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파업이 끝난 뒤에는 보복성 징계를 하지 않을 것. 이로써 양측은 폭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과 신뢰를 지는 새로운 사회계약, 즉 현대적 피데스를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단체교섭, 중재제도, 파업권, 경영권의 균형 규범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노사 갈등은 제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미국의 메이데이는 단지 투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피해 대가를 치르고서야 도달한 노동과 자본 사이의 피데스, 신뢰 위에 질서, 책임 있는 권리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적 자치의 원리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계약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과 신뢰의 기초에 쌍방이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고대 로마의 피데스, 그리고 피로 얻은 신뢰의 계약, 즉 노사 간 자율적 협약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노동과 자본 사이의 신뢰 회복, 즉 피데스의 복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있습니다. 1968년 유럽을 뒤흔든 혁명의 해, 급진적 학생 운동권은 거리로 뛰쳐나와 자본주의의 해체와 체제 전복을 외쳤습니다. 처음에 합류했던 노동자들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업과 신뢰의 상호계약 안에서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혁명을 원했지만 노동자는 협상을 통한 질서의 개선을 원했기에 학생을 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념이 아니라 삶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거리의 외침보다 교섭의 테이블에서 약속이 더 중요했던 시대, 노조는 이미 사회 질서의 한 축, 시민계약의 당사자였습니다. 피데스를 지킨 노조는 시민이 지켜줍니다. 하지만 피데스를 저버린 노조는 시민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조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마가릿 대처입니다. 1970년대 영국, 노조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정부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파업은 예고 없이 터졌고 전국은 정전이 되고 쓰레기가 쌓이고 시체조차 매장되지 않던 시기, 바로 불만의 겨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권리를 주장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지 않았고 공공의 신뢰라는 피데스를 저버렸습니다. 대처는 탄광 파업을 비롯한 각종 강성 노조의 요구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법과 경찰,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노조의 권력을 해체합니다. 단체 교섭권은 유지되었지만 불법 파업, 폭력, 무책임한 쟁의는 단호히 배제되었습니다. 대처는 무자비한 정치인이었지만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시민이 노조보다 대처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피데스를 저버린 노동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신뢰 없이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시민과 사회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에서 나옵니다. 대처는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데스를 선택한 사회가 내린 응답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피데스가 없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혁명적 투쟁에 몰두합니다. 그들의 막가파식 투쟁에 이득을 본다며 박수치는 조합원들, 그 폭력성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다수, 그리고 그 와중에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영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대다수 노동자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의 진공을 법으로 채우는 과잉 규제.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피데스는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뢰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원들은 당장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과연 장밋빛 미래일까요? 한국은 친기업 국가라 기업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조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배가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단기적 이득에 취해 미래를 포기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실업뿐입니다. 80년대 후반 시민들이 노조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조의 공동체 의식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드러났습니다. 기아 자동차 노조는 자신들의 후배들과 달리 그들은 회사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삭감했고 복리후생을 줄였습니다. 기아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릴 것이다. 그 구호는 투쟁이 아니라 책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생한 세대가 은퇴하고 그 뒤를 이은 이념형, 관념형 세대는 그 정신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붕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피데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는 계약 위에 세워졌지만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예의 길인가 자유인의 길인가. 감사합니다.